저도 다리에 심한 잉그로운 헤어를 4개월 동안 겪었었잖아요. 면도 날이 피부에 먼저 닿는 게 느껴져요. 이상하게 피부가 따갑거나 자리에 잉그로운 헤어나 염증이 덜 생기면서 제모할 수 있는 제모 후에 케어하는 방법인데요. 파고들지 않고 바깥쪽으로 정상적으로 잘 자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비탐지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효과 본 후기까지 댓글로 남겨주신 잉그로운 헤어 영상 2탄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이미 생긴 잉그로운 헤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잉그로운 헤어가 생기지 않는 제모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잉그로운 헤어는 털이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 안쪽에서 자라는 털을 말하고요. 털이 빠졌다가 다시 자라는 과정에서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저도 다리에 심한 잉그로운 헤어를 4개월 동안 겪었었잖아요. 잉그로운 헤어가 생기는 원인은 안 좋은 방법으로 왁싱 혹은 면도를 하거나 낡은 면도칼을 사용해서 제모를 하거나 혹은 털이 자라있는 반대 방향으로 면도기를 밀거나 또 새로운 털이 자랄 때 털이 두껍게 쌓인 피부 각질층을 뚫지 못하며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잉그로운 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모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미 피부 속에 염증이 발생해서 피부가 빨개지면서 가렵거나 붓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더 자극을 주지 말고 우선 잉그로운 헤어 영상 1탄을 참고하셔서 털을 정상적으로 기른 후에 제모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레이저 제모 제외하고 잉그로운 헤어를 그나마 방지할 수 있는 제모 방법은 왁싱 인데요. 왁싱은 익혀야 되는 스킬이나 준비해야 되는 도구가 많아서 이거는 3탄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현실적으로 손쉽게 제모를 할 수 있는 면도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방법은 털을 바싹 완벽하게 미는 방법 아니고요. 만졌을 때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가까이에서 보면 남아있는 잔털들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다리에 심한 잉그로운 헤어를 겪었을 때 면도기로 바짝 제모도 해보고 털을 방치도 해보고 쪽집게로도 뽑기도 하고 잉그로운 헤어의 안 좋은 행위들을 다 해봤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고 비교적 다리에 잉그로운 헤어나 염증이 덜 생기면서 제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제모 도구입니다. 당연히 면도기를 준비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면도기는 일회용 면도기 아닙니다. 깔끔하게 잘 밀리는 질레트 면도기 아닙니다. 바로 다리털 전용 제모기를 사용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반 면도기는 털을 밀 때 이렇게 느껴보면 면도 날이 피부에 먼저 닿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털이 아주 말끔하게 잘 밀린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너무 잘 밀려서 제모 후에 다리를 느껴보면 이상하게 피부가 따갑거나 자결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거는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제모 중에 실수로 피부 살갗이 벗겨져서 피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리털 전용 제모기는 제모할 때 이렇게 느껴보면 면도 날이 피부에 닿는 게 잘 안 느껴져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입구에 이렇게 비누 같은 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면도 날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수염용 면도기에서 다리털 제모기로 갈아탄 후부터는 제모한 후에 따갑거나 다리가 후끈후끈하거나 털에 구멍들이 벌게져서 붓거나 하는 현상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털 제모기면 어떤 제품이든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이 면도 날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잘 들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모 횟수와 방법입니다. 아무리 다리털 전용 제모기로 제모를 한다고 해도 매일매일 다리털을 밀게 되면 작게라도 잉그로운 헤어가 발생하고, 멀리서 봤을 때 그 털들이 검정색 점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모기로 다리털을 미는 경우에는 매일매일 미는 것보다 최소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다리털이 피부 바깥으로 자라날 수 있는 텀을 주고, 정말 필요할 때 뭐 약속이 있거나 중요한 만남이 있다 할 때 그때 제모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모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선택한 다리털 전용 제모기로 제모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제모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제모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털을 밀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더 많이 가게 돼요. 때문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바짝 면도가 되기 때문에 털들이 피부 안쪽에서 자라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때문에 아쉽더라도 털이 난 방향 그대로 제모를 해줘야 됩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제모기를 위에서 잡고
아랫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근데 정말 의외로 이렇게 털이 난 방향대로 밀어도 털이 잘 밀려요. 눈으로 봤을 때 웬만큼 긴 다리털들은 다 제모가 될 정도로 말끔해 보여요. 근데 물론 만졌을 때는 덜 밀린 짧은 털들이 까끌까끌하게 만져질 수도 있지만 이 짧은 털들이 피부 속이 아닌 그대로 피부 바깥으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잉그로운 헤어가 훨씬 덜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뭐 서로 피부를 터치할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피부 털이 난 방향 그대로 제모를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모 후에 케어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잉그로운 헤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각질 제거 성분이 함유된 패드로 다리를 닦아줬잖아요. 근데 제모를 한 경우에는 이 방법 플러스 일주일에 2-3번 샤워를 할 때 스크럽 제품을 사용해서 다리의 각질 제거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스크럽은 바디워시에 조금 섞인 그런 제품이 아니라 정말 알갱이가 만져지는 스크럽 제품을 사용해줘야 돼요. 이렇게 알갱이가 크긴 하지만 발이나 다리, 뒤꿈치 같은 부위들은 각질이 두텁게 쌓이고 강하기 때문에 이런 스크럽 제품을 사용을 해야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사용 방법은 이렇게 물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 전체적으로 골고루 스크러빙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요. 말이 마사지지 꼼꼼하게 롤링 하듯이 문질러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분 이내로 마사지를 끝내고 미온수로 꼼꼼히 헹궈줘요. 스크럽 제품은 강한 대신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1회만으로 다리 각질이 정리가 돼서 뭐 뱀살이나 튼살 아니면 하얗게 각질 뜬 것들이 정리된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2-3번 정기적으로 해주다 보면 다리에 각질이 쌓이는 거를 방지해줘서 털들이 피부 안쪽으로 파고들지 않고 바깥쪽으로 정상적으로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스크럽 제품 같은 경우는 잉그로운 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도 사용 직후에 바로 털이 안쪽에서 피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 정도로 각질 제거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 다리털 전용기로 제모해주는 분들 뿐만 아니라 왁싱 하시는 분들도 필수적으로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잉그로운 헤어에는 제모를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지만 이렇게 여름 계절에 제모를 해줘야 될 때는 스크럽 제품으로 각질 제거를 확실하게 같이 해주는 거를 꼭꼭 추천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잉그로운 헤어로 고생을 정말 많이 한 제가 직접 느끼고 찾아낸 잉그로운 헤어를 방지하는 제모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털이 정말 많은 편이고 피부에 각질이 많다 보니까 이런 털 관련, 각질 관련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잉그로운 헤어 관련해서 정보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